안녕하십니까. 아차 성희롱의 저자 정지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말한다. 사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녀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OECD 국가 144개 국가 가운데 118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우리나라는 남녀 불평등이 없어지고 성평등이 오기까지 118년이라고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다 죽고 난 뒤의 세대가 돼서야 양성평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21세기니 여성 우월주의니 여성 대통령이니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남성 우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오빠를 이기겠다는 여동생이 나타나며 남자 직원의 따귀를 쉽게 때려대는 여직원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되 인격적인 것과 사회적 위치의 공정성과 제도적 합의 등이 모두 보장되어야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잘 나가는 기업의 30대 김 과장은 요즘 아주 기분이 우울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처음 느껴보는 우울감입니다. 자신이 상사였던 부장이 회의지사로 발령이 나서 자리를 비운 뒤 다른 부서에 있던 오 과장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부장으로 승진되어 오기로 한 것입니다. 오 과장은 여자 과장입니다. 오 과장은 입사 동기이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김 과장이 짝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여서 매일 멀리서 바라보며 애만 태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대학 선배라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쓸쓸히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왜 김 과장은 오 과장님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을 우울해했을까요? 그렇죠. 그녀가 여성이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한마디로 여성을 상관으로 두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집의 대장이 됩니다. 일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아직도 군림하면서 살죠. 이렇게 집에서는 당연히 군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도 습관처럼 관습처럼 군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여직원들을 아래로 둔 채 군림하려더니 자신의 직속 상관이 여자라는 점은 비록 그 사람이 자기가 한때 좋아했던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참 못났습니다. 선진국은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집속 상관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부차적인 문제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선진국형이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빠르게 달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조직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남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직장이니까요. 업무 중심의 관계 형성을 이루는 우리는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논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서로 맞춰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입니다. 그건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조직입니다. 성을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냐면 감정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치한 만족감에 의해 상대 마음을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는 따갑고 차가운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논쟁하기에 바쁘며 언성을 높여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햇빛의 따사로움을 즐기기엔 너무 삭막한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타인의 말을 믿고 타인을 신뢰하기 시작하며 타인을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의 한 존재를 눈여겨보다가 파괴하려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생각도 멈춰서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들을
가볍게 여기며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부정적인 면으로 파괴하는 자는 더 큰 파괴로 자신이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그저 혼수를 드듯 피해자만의 입장에 서서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방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어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을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피해받는 상처를 자신의 마음 안에 감싸 안거나 또는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정의에 맞서거나 하는 것이죠. 상처를 감싸는 것과 상처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 그것이죠. 이 모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너무 아프면 잠시 도망쳐도 됩니다. 그러나 깊이 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모든 죄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당신의 어둠 또한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성이 위대한 이유는 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악용한다는 것은 성의 순리를 저항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항은 순리에 의해 척결되고 맙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것은 단순히 세력이 약한 것이지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멸시받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지금까지 아차 성희롱의 저자 정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